안녕하세요. 메르시아 지점장 최진호입니다. 6월달 영업방향 교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에는 다시 한번 암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참인데요. 자, 이유는 이제 최근에 제가 기사를 막 찾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을 했어요. 이게 작년 기사인데 작년 4월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 이 병용 항암 치료 때 기존 항암제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자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온 이후에 1년 후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 자, 26년 5월 19일 올해 기사죠. 제목을 보면은 환자 100명 중에 87명이 더 많은 신약 건강보험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유는 암 환자가 3년 내에 의료진으로부터 비급여 항암제에 대해서 권유받은 경험이 49%,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고, 이들 중에서는 25%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기존의 급여 치료를 선택했다. 이 말은 여전히 비급여 치료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고 있으며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구나라는 점이고요. 거기에 더 재미난 거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라고 나오고 있고, 또 여기 추가적으로 봐줘야 될 거는 환자들이 감당 가능한 추가 지출 수준으로 얼마? 결국 겨우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죠. 환자들이 추가적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 이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암을 진단받는 사람들이 여력이 굉장히 크지 않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서 암 환자들의 87%는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더라도 항암 신약을 빠르게 건강보험에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죠. 자, 본인 부담률을 높이더라도 현행은 5%죠. 근데 이거를 더 높여도 좋다. 두 번째는 뭐냐? 추가 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향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추가 보험료나 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월 10만 원 이상을 더 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줘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암 환자들이 여전히 이 항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들이나 항암제들이 건강보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대신 내가 콤보료도 더 낼 의향이 있고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더라도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활용을 해 보면은 자, 콤보료를 높이지 않고 또는 자기 부담률을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 장기 임보험에 암보험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 임보험에 암보험을 통해서 이거를 감당시켜주면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치료비의 부담이 늘어나느냐? 당연히 이런 부분이겠죠. 암 치료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입원에서 통원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났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이제 예전에는 이 정맥 주사를 놨죠. 항암제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요게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이거 트렌드가. 뭘로? 경구 입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피하 주사 예방 접종을 맞듯이 주사 한 대만 살짝 맞고 가면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입원에서 통원으로의 변화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급여 처리 받던 약들 많이 있지만 비급여 신약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항암 치료도 바뀌었죠. 1세대 항암이 요새는 10명 중에 2명밖에 못한다. 최근에는 10명 중에 8명이 표적 면역을 하게 돼요. 자, 근데 표적 면역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는 약을 2가지 이상 쓰는 병용요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적 항암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되더라. 표적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암 치료비 구성을 보면은 비급여를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뭐는 안 되냐. 병용요법에 대한 대비라든지 표적 내성이 발생을 했을 때 약물을 바꿔주는 거에 대한 대비는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사로 되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기사나 이 기사 모두 뭐예요? 이 병용요법 때문에 이 비급여 처리를 받게 돼가지고 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항암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위암이 있다 해보자. 자, 위암에 대해서 우리 치료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임상 연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우리 약이요. 키트루다랑 같이 쓰면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 말은 뭐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과 우리 개발하고 있는 약들이 조합이 되면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병용요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확률이 어떻게 돼요? 80%다. 전체의 80%가 병용요법에 관한 약물 연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미래는 정해진 거죠. 현재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결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미래는 병용요법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여기 나오잖아요. 암 환자 중 3명 중 1명이 완치된다. 예, 그러나 국내에서는 급여 장벽에 미끄러져서 비급여로 남아있는 병용요법이 많다. 이유는 뭐냐면 이 위험 분담제라는 제도 때문에 그런 거죠. 위험 분담제는 뭐냐? 요런 것들 신약의 효능과 안정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와 제약사가 비용을 분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A약과 B약의 회사가 다른 경우에요. 병용요법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겠죠. A 회사와 B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위험 분담제에 따라갈래 해서 급여 처리를 해준다.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는 위험 분담제에 못 따라가겠어. 우리 회사는 아직 여력이 안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는 거다. 급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 중에 위험 분담제라는 제도 때문에라도 이 급여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컴보 재정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컴보 재정이 이게 25년도 기사잖아요. 25년도에 적자가 3천억 원이었다. 근데 26년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4.1조가 되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급여 처리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급여 처리는 굉장히 요원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건 뭐냐? 자, 비통치란 놈이 있죠. 우리가 비통치란 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비통치하고 암 진단 및 치료비, 치단비라고 하죠. 치단비를 둘이 조합을 했을 때 면역 치료하면 9천, 표적 치료하면 6천을 맞춰줄 수가 있도록 구조를 짜면서도 보험료가 어때요? 3텐 후 20년 납 100세 만개예요. 이렇게 했을 때도 이 정도 보험료, 60세 기준으로 이 정도 보험료를 준비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 플랜을 조금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비통치가 궁금하시다면 이 표를 좀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비통치는 총 3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죠.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이 고급형이에요. 고급형에 1억짜리를 많이 권유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보험료가 비싸지 않죠. 네. 근데 얘로 가입했을 때 뭐가 좋냐? 전 면역 항암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면역 항암을 했을 때 요거에서 6천에다가 암 약물 치료해서 요렇게 했을 때 이거 하나만 가입을 해도 면역 항암 했을 때 7천만 원을 받게 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치단비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진단비도 주고 치료비도 주는데 진단비를 그냥 100만 원만 넣고요. 이 표적 면역 양성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도록 준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2가지 특약을 통해서 대비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사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은 메리츠만 판매하고 있는 특약으로는 이 1, 2, 3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요 녀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약물의 개수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는 거. 자, 첫 번째 치료만 해도 1억이 나가는 거고 약을 2개 하면은 5천이 추가되고 하나 더 하면은 5천이 또 추가되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대비할 수 있어요? 자, 표적 항암을 하다가 내성이 생겼을 때 약을 바꾸면 어때요? 2가지 이상 약을 쓰게 된 거겠죠. 그래서 보상이 더 나갈 수가 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용 치료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병용 치료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약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험금이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얘네 약관의 장점은 뭐냐? 신약이 출시되어 가지고 우리 5가지, 6가지 기전에만 해당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이제 비급여용이 있고 급여 비급여를 다 해주는 애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될 건 뭐냐? 요 비급여 쪽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급여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자,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풀가입을 하면요. 첫 번째 치료 때 벌써 1억이 나가게 되고, 약을 2개 했을 때 5천 더, 3개 하면 5천 또 한 번 더 해서 최대 2억까지 보장을 받는데, 요게 사라지는 특약이 아니고 평생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례들을 보자면 장기간 복용하는 표적면역 약물, 특히 요 녀석, 요 녀석 굉장히 많이 보는 약이잖아요, 그죠? 얘도 일단은 시작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복용을 했을 때 보장을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라는 점이고, 자, 표적항암제를 썼을 때 내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성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약물을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때도 첫 번째 약을 썼을 때 1억을 받고, 다음에 두 번째 약이 바뀌었어. 여기서 5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갈 수가 있겠죠. 이 내성 발생이 자주 되는 약들을 살펴보냐면 요 두 가지 약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몇 개월 만에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가 1억, 그다음에 변경된 약에서 5천 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 비용이 나갈 수가 있도록 구조를 짤 수가 있다라는 점이군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표적 면역이 짧게 끝나지 않고 길게 갔을 때 단독 치료도 만기까지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약물에 내성이 생겼다. 표적항암에 대한 내성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추가 보장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병용 치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약을 2가지 이상 썼을 때 어느 회사든지 간에 연간 1회 주는 반면 이 1, 2, 3 약물, 항암 약물 치료비는 요게 아니라 뭐예요? 약물의 개수에 따라서 하나를 썼냐, 2개를 썼냐, 3개를 썼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더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참고적으로 약물 이 종류를 적어놨는데, 이 뒤에 있는 약의 제목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기전이 더 중요한 거죠. 어떤 기전을 쓰는 약물이야라고 해가지고 5가지 기전을 써놓고, 이 6번째 그룹은 뭐예요? 새로운 항암제가 생겨났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관을 구조를 짜는 거고요.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암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자, 폐암의 비소세포암, 가장 많은 암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은 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소세포암이 왔다 했을 때 이러한 변이가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약은 랭라자하고 리브리반트. 근데 이 약의 이 분류, 요 2가지 분류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2가지 분류 약을 썼을 때는 여기서 1억이 나가고 여기에서 5천이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소세포암에서도 이런 약물을 많이 쓰더라. 여기는 소분장암제와 면역관문 억제제 이렇게 썼죠. 여기와 여기를 같이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2가지가 다 지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유방암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죠? 유방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HER2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 어떻게 치료하고 있어요? 에너투라네랑 퍼제타,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조합이거든요. 요렇게 했을 때 여기 2번과 4번에서 나가게 된다. 1억 5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위암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암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허셉틴과 키트루다를 같이 병행해서 쓴다. 2번과 3번 해당돼서 1억 5천이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거고요. 또 하나, 대장암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변이가 굉장히 자주 발견되는데, 이 변이가 발견된 사람들은 이 비라토빈 그리고 얼비투스 이 2가지 약을 쓴다. 이 2가지 약은 요 소분장암제와 다닐클로 항체를 쓴다. 그래서 요렇게 2가지 1억 5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액암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을 2가지 이상 쓰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2가지 약을 썼죠. 그리고 이 약들은 어디에 해당된다? 다닌클론 항체와 소분자항암 치료제로 해당이 돼서 1억 5천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 다 나왔네요. 뭐뭐 나왔어요? 폐암, 그것도 피소세포암과 소세포암이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그리고 위암, 대장암, 그리고 혈액암까지 굉장히 다양한 암에서 병행요법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타사는 어쨌든 이런 특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보험료로 갔을 때, 자, 비급여 풀가입을 했다 하면은 이 정도 보험료네요. 그냥 눈 딱 감고 설계를 해서 가입할 만큼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1억 5천으로 조금 조정을 했어요. 첫 번째 치료를 줄였죠. 5천으로 줄인 다음에 5천, 5천, 5천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간편이에요. 간편으로 설계를 하고 50세 기준에서 요 정도 보험료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비통치와의 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식으로 표적 면역을 했을 때 1억 6천, 면역 강화했을 때 1억 1천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짜게 된 거죠. 그랬을 때 60세 기준으로 해도 여기 지금 간편 보험료거든요. 간편에서 60세 기준으로 했을 때도 15,000원, 22,000원 요 정도 수준에서 가입이 가능하더라.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 플랜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피통치를 1억을 넣는다. 그러면은 면역 강함에서 일단 7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치단비를 넣어요. 치단비를 넣으면은 여기 첫 번째 치료만 받아도 2천이 나가게 되죠. 요 두 개를 합쳐서 벌써 9천만 원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1, 2, 3 표적 강함을 첫 번째 치료를 1,000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조합하면 여기서 벌써 1억이 나가게 되고, 약물 하나를 더 쓰면 어떻게 돼요? 1억 5천이 되고, 약물 또 하나 쓰면은 5천이 더 나가는, 해서 2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랜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보험료 수준은 요 정도. 그래서 전 요 플랜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치단비를 좀 빼고 비통치하고 이 1, 2, 3만 넣어가지고 조합을 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가입을 해도 좋겠다. 네, 요거보다는 사실 요 플랜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였냐면 지금 암 환자들이 여전히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담 때문에 콤보료를 더 낼 의향도 있고, 콤보의 자기 부담률을 높여도 좋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렇다는 건 콤보가 그거를 바로 바꿀 수 있냐? 없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장기 임보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죠. 건보료가 오를 것을 감내하겠다면 차라리 이렇게 사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 치료의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중에 와중에 이 통원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암 통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응이 안 됐어요. 뭐가 대응이 안 되냐? 이 암 통원 일당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암통원 일당 같은 경우는 어때?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20만 원짜리 하나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우리가 6월 8일에 이 교통비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얘는 원래 특약 이름은 암통합생활지원비인데 그냥 우리는 편의상 암교통비로 부르기로 했어요. 자, 산정특례를 했을 때 일단 50만 원 드린다. 그 다음에 이 암 치료를 하면은 최대 매월 100만 원까지 더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방사선 치료 20, 약물 치료 20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암 통원 일당하고 대입을 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암 통원 일당도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암 통원 일당의 보험료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통원 횟수의 제한은 없어요. 근데 통원 횟수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네. 통원 횟수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어때?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암 통원 일당의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암 교통 지원비로 치환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험료가 아까 보셨죠? 20만 원 주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암 통원 일당도 뭐가 있냐면 직접 치료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항암이나 방사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나간다. 똑같죠? 암교통 지원비도 어떻게 돼요? 약물과 방사선을 했을 때 나가는데 보험료 차이는요. 거의 5분의 1 가격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요거를 6월 8일에 리뉴얼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6월 8일. 요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고서 요 특약의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산정특례 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했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20, 항암 약물 치료 20, 그리고 혹시 중환자 가시다면 30인데 중요한 건 요 두 가지가 되겠죠. 통원을 해서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했을 때 20씩 나가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40세 여자 기준으로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위로 올라가도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20년 납으로 때려볼게요. 20년 다 냈을 때 보험료가 얼마냐? 70만 원밖에 안 해요. 자, 70만 원 내고 업사이드는 무한대죠. 왜냐하면 만기까지 보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특약은 무조건 고객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요 녀석을 꼭 집어넣어서 설계를 하시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포장 사례인데요. 날짜별로 치료 행위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제 폐암 환자인데 폐암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했냐, 특히 키트루다를 가지고 보면 어때요?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매번 20만 원씩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보험료 수준은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20년 납 다 내더라도 고객님은 그냥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고서 또 한 가지 해보자면, 제가 최근 1년 중에 민원이 가장 많은 놈이 뭘까 조사를 해봤어요. 뭘 것 같아요? 간병이죠, 간병.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간병 사용일당은 전 선생보사들이 이걸 때려잡으려고 난리죠. 자,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 회사의 민원 건수가 엄청 늘었더라. 이유는 뭐더라? 아, 이놈의 간병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가장 많이 파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같은 경우는 민원 증가 폭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자료가 참 전 좋았던 게, 이 메디차제가 이 보상 민원 얘기가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독립선사들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민원 감소율이 메디차제가 제일 높네요. 그죠? 그래서 이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실 복불복이지 어느 회사를 타는 게 아니다. 오히려 통계적으로는 이 나머지 회사들이 더 나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병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간병인은, 자, 왜 이렇게 보상이 어렵냐. 일단은 요 회사에서 치고 나갔죠. 뭘로? 이런 식으로 이 입원과 간병의 적정성을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일이 벌어진 거고요. 지금 현대해상에서 이 판례를 이겼죠. 백내장 수술 관련 판례인데, 이게 백내장을 다툰 게 아니에요. 뭘 다툰 거냐면 입원에 대해서 다퉜고, 6시간 이상 입원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주냐, 그거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간병 관련해서는 이 경증 질환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간병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팀장님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간병인 사용보다는 간병인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병인 지원 일당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책이나 감액이 당연히 없죠. 사람을 반틈으로 잘라서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전화 한 통화하면 사실 그날 바로 가요. 거의 대부분 그날 바로 가거든요. 근데 약관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48시간. 이게 엄청 오래된 약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말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걸 약관에 넣어놓은 거지, 평소에 부르시면요, 째깍째깍 바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시간도 많이 물어보세요. 24시간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년 올려주고 있죠. 매년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도 쫓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교체도 가능하다. 그리고 업체가 무려 5개 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배상 책임보험 매우 중요하죠. 이런 부분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휴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거야? 먼저 쓰세요. 네, 여기 나와 있죠. 먼저 쓰시고 최대한 빨리 월요일에 탁 열렸을 때 접수해 주시면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간병인을 직접 보내준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간병인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간병인을 따로 내가 쓰고자 하면요, 이런 거 다 물어보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케어네이션 같은 걸 활용해 봤을 때 질문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다. 네. 네, 질문이 이렇게 많아요. 몇 개 질문이에요, 최종? 18개. 네, 18개의 질문을 받고 보내준다. 그만큼 간병인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추가 비용도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입원 기간이 짧았을 때 잘 안 오려고 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인건비의 상승 폭을 따라갈 수 있느냐? 간병인 사용일당 어쨌든 15만 원을 가입했을 때 또는 20만 원 가입했을 때 여기에 고정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건비라는 애가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건설 노임 단가가 상당히 전 중요하게 본 지표인데, 이건 자동차 보상에서 쓰는 지표예요. 근데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해서 몇 프로가 올랐어요? 약 40%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간병비는 어떨까? 요새는 간병비도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통계청에 가면. 자, 2020년도가 중심값.
자, 2020년도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왔을 때 몇 프로가 늘어났냐? 33%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인건비 상승폭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인건비 상승폭이 높게 늘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용일당 같은 경우는 이 인건비를 따라갈 수 없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간병인 지원일당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쫓아가 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병인 지원일당 같은 경우의 장점이 뭐냐? 우리가 보내준 간병인이 마음에 안 든 경우 있죠. 그럼 약관에 써 있어요. 회사가 지원하는 간병인을 계속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라고 써놨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보내준 간병인이 마음에 안 들 경우 어떻게 할 거야?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받은 비용을 간병 비용 한도로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뭐 이 약관이 얼마나 좋은 약관이냐? 자, KB 약관을 보세요. KB 약관 어떻게 돼 있어요?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KB 약관은 간병인을 못 보내줄 때만 사설 간병을 쓸 수 있어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메리츠는요,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한 경우와 회사가 지원하는 간병인을 계속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에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 비용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사설 간병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메리츠 화재의 간병인 지원 일당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요 3.1보험에도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3.1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3개월과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빠지는 거예요? 뒤에 이 암하고 이대 질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입을 했다 하면은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3.1보험은 비쌉니다. 되게 비싸요. 간병인 지원일당이 뭐 예를 들어서 월납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20년 납부하면 무려 2,4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누가 가입을 하냐? 암 환자가 가입을 하고 이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암 환자가 가입을 하자마자 간병인을 쓴대. 그랬을 때 180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좀 작게 잡았어요. 13만 5,200원으로 180을 탔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무려 2,4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공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 주의할 사항이 아니죠. 잊지 말아야 될 거. 요양병원도 된다. 예. 요양병원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다. 간병인 지원 일당.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을 잊지 않고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정리해서 내려오면요. 일단은 암 환자로 시작을 했어요. 암 환자들이 일단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암 환자들은요, 이 건강보험료가 올라도 좋대. 또는 자기 부담률이 높아져도 상관이 없대. 이유는 내가 이 치료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급여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설계사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암보험을 추가 가입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비통칠한 놈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 거기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치료 뭐예요? 병용요법이잖아요. 병용요법. 약을 2가지 이상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1, 2, 3 표적항암 치료비를 통해서 약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다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좀 짜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간병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보상 민원은 메리츠 화재가 제일 낫다. 제가 기사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병인 이제 사용 일당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간병인 지원 일당을 해주셔야 되는데, 간병인 지원 일당의 특징은 뭐였냐? 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면책 감액 없다. 두 번째는 24시간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화 한 통화하면 바로 보내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인건비를 쫓아갈 수가 있는 특약이다. 매 1년마다 인건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3.1보험에도 요게 들어간다라는 거, 3.1보험을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